네, 안녕하세요. 충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 길에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에 제가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아주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몰라보게 많이 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에 갔다 왔는데,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리는 굉장히 넓은데 아무도 없길래 이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되게 사무실 분위기도 되게 썰렁하고 진짜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악플이 많이 달릴 거는 같거든요.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일즈 부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일즈 부서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이 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적절하게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저는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재택근무를 맡겨놓고서 자율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뭐 주 3일은 출근을 한다든가 주 이틀은 출근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믹스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일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사람을 연락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니즈를 찾아내고 빌로우 더 워터라인 이슈를 발굴해내가지고 진짜 니즈를 찾아서 제안을 하고 클로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반드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객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적인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일즈라는 게 저도 옛날에 해보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세일즈를 해봤을 때 은근히 많은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또 제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제안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내성적인 수도 있고 내가 외향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거절을 당했어. 그랬을 때 뭔가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팀장님하고 그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토닥여 줄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좀 더 푸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좀 회복을 해서 다시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관부서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게 조직 내에서도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유관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부서, 유관부서와의 어떤 특정 담당자와 뭐 이를테면 궁합 같은 게 좀 안 맞아서 내가 요청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요청해 줄 수도 있고, 뭐 자료를 받아낸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하여튼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뭐랄까, 특히 세일즈 같은 경우는 특히 거절을 당한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관을 뚫고 나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때 개인기에만 맡기기에는 조금 뭐랄까,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멘탈이 흔들릴 때 조금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멘탈을 잡아주는 게 꼭 뭐 자상한 어떤 뭐 팀장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각성시키거나 또는 서로에게 어떤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도 사원 시절에는 팀장님이 방문을 가실 때 저도 이제 따라가서 이제 보고 배우고, 미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제 좀 경험이 적은, 또 나이대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결코 뭐 젊은 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세일즈는 아무래도 좀 힘든 일도 많고
또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뭐 분석력도 중요하고 뭐 자료조사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세일즈라는 게 스킬도 스킬이지만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적이고 프로세스적으로 다가서는 세일즈를 워낙 지금까지도 뭐 설파해 왔고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마인드셋이 뭐 어디 갈 수는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무튼 추천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재택근무를 하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고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오피스 근무는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이를테면 뭐 일주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3번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재택근무가 이미 그냥 딱 세팅된 조직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회사 전체가 재택이다 보니까 그냥 자율에 맡기는데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하던 거를 뭐 없앨 수는 없고, 하더라도 적어도 영업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실제로 오피스 근무를 하면서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도 조율하고 파이프라인을 서로 점검하면서 아이디어 주고받고 전략을 좀 가다듬고 또 조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일즈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일즈 미팅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뭐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 그 세일즈 미팅을, 주간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세일즈 미팅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세일즈 팀장이나 세일즈 이사님이나 이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어려움들을 듣고 뭐 피드백도 드리고 해결도 해드리고 또 도움도 주고 자문도 해주고 이런 어떤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팀원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이사님, 영업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간 미팅 때 그 미팅을 생각보다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뭐 회의 공화국이 되어라 그 뜻이 아니고, 세일즈 리드를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세일즈는 파이프라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B2B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파이프라인이 아마 많이 쌓여 있으실 거고, 그 파이프라인 개수가 일단 많아야 되고, 또 많은 그 세일즈 리드를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클로즈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세일즈 미팅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훌륭한 세일즈 팀장님을 뽑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조직이 좀 뭐랄까 학습 조직을 만들면서 서로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세일즈 팀장님을 훌륭한 분을 모시기가 좀 너무 어렵다, 뭐 연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마침 뭐 사회이사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반나절 정도 영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 이렇게 모셔가지고 세일즈 리포트를 같이 보면서, 파이프라인을 같이 보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또 전략도 한번 같이 짜보고 약간 이렇게 코칭을 받는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정규직으로 뽑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세이브가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재택근무가 많다면 약간은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꼭 누구를 막 쫙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재택에 의존만 하게 되면 학습 조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세일즈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님, 스타트업 대표님이 세일즈 출신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세일즈 팀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거의 다 왔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